6월 지방선거 주요 격전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인천시장 후보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박남춘, 유정복 두 후보에 이어서 오늘은 이정미 정의당 인천시장 후보 연결하겠습니다. 이정미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천시장 출사표 던지신 이유부터 설명해 주시죠. 인천은 수많은 변화와 도전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인천에서 과거 시장, 현재 시장이 전현직 번갈아 가면서 이 과거 공방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네. 또 하나는 여전히 인천시장 후보 선거인지 아니면은 대선 연장전인지 인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시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네. 아직도 인천 정치는 중앙 정치의 변방에 머무른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네. 인천의 이런 새로운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천 시민들이 그동안 이정미 정치에 대한 많은 기대와 사랑을 보내주셨고 그것에 답하기 위해서 이번에 인천시장에 도전했습니다. 반드시 인천의 새로운 변화의 물길을 트겠습니다. 네. 인천시장 선거가 대선 2차전이 돼서는 안 되고 변방 정치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인천시에서 지금 시민들께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쟁점, 가장 시급한 현안 무엇이라고 꼽으시겠습니까? 여러 현안들이 많이 있지만 예. 이제 코로나의 긴 터널 끝에 서 있지 않습니까? 이럴 네. 때 저는 인천시정은 2배, 3배의 긴장을 하고 언제 다시 불어닥칠지 모르는 팬데믹 위기에 대한 네. 대응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곳 인천은 공항도 있고 항만도 있고 세계인들이 다 인천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들어오고 네. 또 전 세계 우리 해외 동포들이 팬데믹 위기 상황이 불어닥치면 대거 입국을 하는 또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무엇보다도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는데 네. 인천이 지금 대한민국 7대 도시에서 보건의료의 어떤 인프라가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네. 그런 팬데믹 위기 앞에 강력한 대처를 해나가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네. 감염병 전문병원은 인천에 2016년 보건복지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특정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네. 인천시가 2번이나 유치를 실패한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나 인천 국립대학교에 공공의대를 설립해서 네. 의료기술과 의료 인프라를 확장해 나가고 또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는 것 이것이 가장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네. 인천 시민 공동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 이것이 지금 인천시장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의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에 이정미 후보께서 인천시장이 되신다면 인천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바꾸실 것인지 대표 공약 역시 감염병 전문 병원일까요? 제가 이제 위기에 강한 도시가 되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네. 이정미표 브랜드를 말씀을 드리려면은, 이제 네. 돌봄 특별도시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 전반이 그렇기도 하지만 인천은 1인 가구 비중이 40%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가족 공동체나 마을 공동체가 이전의 이 관계성 속에서 서로를 지켜주는 이런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인천에 사는 시민들이 네. 어려움에 닥치고 어떤 지원이 필요할 때 곧바로 인천시정이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분야 재정권이 중앙이 다 이것을 틀어지고 있으면서 어떤 사업별로 갈래별로 이렇게 돈이 쪼개져서 내려오다 보니까 네. 굉장히 많은 비효율성이 발생을 합니다. 시민들이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보건소를 가야 할지 동센터를 가야 할지 보험공단을 가야 할지 심지어는 어떤 지원이 있는지도 몰라서 방치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적어도 복지 분야의 재정권만큼은 지방으로 이양해서 지방 분권 시대에 첫 발을 떼고 네. 인천 전체를 통합 돌봄 본부로 만들고 자치구와 동단위까지 돌봄 커뮤니티 센터를 쭉 연결시켜서 네. 시민들이 가까운 동센터에서 지원을 요구하면 바로 원스톱 체계로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인천시가 한 5만 명의 실업자가 있는데요. 이런 돌봄 센터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실업률 제로 시대를 만들겠다는 약속까지 함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언론에서 가장 많이 또 언급되고 있는 인천시 현안 중에 하나가 수도권 매립지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대체 매립지 그 장소까지 선정 또는 언급이 되면서 논란이 아주 치열하게 일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후보님께서 시장이 되신다면 이 수도권 매립지 문제 어떻게 정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일단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수도권이라고 하는 건 서울, 경기, 인천을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이 세 곳이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유정복 전 시장님 시절의 사자합의라고 하는 것은 현재 수도권 매립지 종료 시점이 명확하지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박남춘 현 시장님 시절에는 네. 소위 얘기해서 사자합의라고 하는 법적인 어떤 그 위치를 갖는 네. 그 합의 사항이 명백히 있는데 인천시만 일방적으로 파기한다고 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네. 결국은 지금 뭐 지방선거이니만큼 서울,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인천시장 각 당이 이제 후보들 다 내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후보들과 당론을 가지고 오라. 일단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당론에 근거해서 사자 재협상을 다시 해야 된다. 그 모호했던 매립지 종료 시점부터 대체 매립지를 어떻게 확보하는 것이 맞을 것인가에 대한 네. 재협상이 있지 않고서는 지금 그 사자 협상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서로 다르고 서로 그것이 해법이었다고 공방만 하고 있지만 그것이 해결책은 아무것도 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낸 대안으로는 각 당의 당론을 정하고 사자 재협상에 들어가서 대체 매립지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을 함께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서두에서 후보님께서 지금 두 양강 후보 전현 시장이 그 대선 2차전을 치르는 것 같다 이런 좀 비판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네. 실제로 그런 흐름이 대단히 강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정미 후보나 어떤 뭐 정책 공약 이런 것들은 큰 관심을 못 얻으면서 선거를 치르게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이정미의 존재감이 사라졌다기보다는 네. 지금 인천시장으로 나오신 분들의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인천시장 선거를 뽑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그 대통령 후보가 다시 맞붙는 이런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뭐 인천에 국민의힘 중앙당 지도부들이 대거 내려와서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재명 전 후보님은 직접 여기 와서 뛰고 있으면서 정작 이 시장 선거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이렇게 돼버린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길에 나가서 많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이제 몇 년 동안 너무 지긋지긋하다 대결 정치 그만 좀 싸웠으면 좋겠다. 예. 그런데 인천시장 선거마저 과거의 그 대선 때의 이슈가 다 다시 소환이 돼서 정작 인천 시민들한테 무엇을 약속하는지 그 미래 비전이 사라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시고 네. 제가 두 차례의 그 TV 토론을 통해서 뭔가 그런 네거티브한 과거 공방이 아니라 인천 시민들의 어떤 삶의 비전과 정책 중심으로 얘기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만큼 저의 색깔을 가지고 이정미의 색깔을 가지고 인천 시민들께 진정성 있게 계속 다가가려고 합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양강 간의 대결이 치열하면서 이 중앙 정치의 어떤 그 흐름 속에 편입되어가는 모습이긴 한데요. 또 다른 시각으로는 어쨌든 인천시장의 중요성 수도권의 광역자치장 후보로서요. 이 단일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또 범진보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진영 논리야말로 이제 우리 정치권이 극복해야 될 구태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대선 시기에도 뭐 양당의 후보님들이 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다당제로 변화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제3당 후보가 이제는 이제 정의당만 남아있는 상태 속에서 그런 단일화의 길을 선택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제가 이번에 시장 선거를 뛰면서 3당이 경쟁을 하게 될 때의 시너지 효과, 3당의 효과를 이렇게 톡톡히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후보님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과거 공방을 하고 계실 때, 예를 들어 한국 GM의 미래차 산업단지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두 분이 좀 뜨뜨미지근하시다가 이거 필요하다 다 얘기를 하고 계시고 아하. 또 뭐 공항 민영화 논란이 벌어졌을 때도 예. 제가 중심 잡고 그런 민영화는 안 된다고 하니 또 3당 후보님들이 민영화 그런 거 전혀 생각해본 바가 없다. 또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고요. 네. 또 인천 사회연대 은행과 같은 공공은행에 대해서도 이제 뭐 이은뱅크라든가 우리 유정복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공제기금 같은 것을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네. 구체적인 은행 형태에 관련해서 대안을 제시한 후보는 저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그러면 지역 은행에 대한 형태를 고민해 보겠다. 이런 합의들도 또 끌어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돌봄 특별도시를 얘기하면서 돌봄 의제가 네. 인천시에 굉장히 또 주요한 의제로 올라와 있게 됐고 그래서 과거 공방에 매이지 않고 인천의 비전을 가지고 경쟁할 수 있는 선거판을 제가 상당히 견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중심을 잘 잡고 네. 정의당이 그래도 인천시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꼭 필요한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내는 그런 네. 선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재명 후보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이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거죠. 이번 지선이 네. 대선 연장전이나 중앙 대결 정치의 대리전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는데 네. 이재명 후보님이 여기 이제 나오시면서 인천 시 전체 선거가 이제 다른 방향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재명 후보님은 전체 국민들에게 대통령 후보로서 이제 역할하시겠다고 선거를 뛰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이번 출마 명분이 민주당의 위기를 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네. 본인의 어떤 행보의 폭을 좀 너무 좁히신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충원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미 정의당 인천시장 후보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